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매출위반에 가입하고 싶은 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출반 이제 3, 4화를 봤는데 드디어 약간 4화에서 터졌어. 그래서 3, 4화를 한꺼번에 한번 풀어볼까 해요. 쭉 한번 추리를 해보면서 약간 우리 그 리뷰의 느낌이라면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내용 리뷰를 하기보다는 약간 같이 추리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보고 네. 오셔가지고 나도 그러는데 너도 그러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말을 하면서 시작해볼게요. 네. 3, 4화를 저희가 함께 리뷰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조금 섞일 수 있지만 섞일 수 있기 때문에 3, 4화를 그냥 다 보고 와. 그래. 다 보고 와 그냥. 그냥 3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지랑 윤세미의 대립이죠. 그러니까 막 교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보통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때 친구랑 이렇게 머리 붙잡고 안 싸워봤지만 약간 이게 드라마적 연출인 거죠. 머리를 붙잡고 싸운다. 물론 뭐 어떤 세계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희 세계에는 없어서 저희는 쫄아 붙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쥐어잡고 이렇게 싸우는데 막 국지가 윤세미한테 잘 좀 하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건데?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대사가 사실은 평범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국지가 뭔가 수상한 알바를 알선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고 네. 윤세미에게 잘 좀 하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라고 하는 걸 보면 둘이 뭐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범 같다는 거지.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양봉 테러 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사건 이후에 사실 근데 어떤 징계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그 교내 선발전이 열렸나 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연승혜랑 노지담이 1, 2위를 기록한 거죠. 네. 가해자인 탁사라만 처벌할 경우에는 교내 선발전 순위가 안 바뀌잖아요. 노지담, 연승혜 1등, 2등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안 바뀌는데 근데 만약에 탁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도 책임이 있다. 학폭을 했으니까. 네. 그럼 얘 셋 다 징계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선발전 순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게 교감이랑 교무부장. 또 신기한 게 교장이랑 교감, 교무부장이 있는데 교장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교감이 폭삭사가 있어 진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냥 넘기자. 탁사라만 처벌을 하자. 교내 선발전 순위가 안 바뀌는 쪽을 선택한 거고. 그쵸. 그리고 근데 교장이랑 차수열 쌤은 탁사라, 노지담, 연승에 셋 다 처벌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내 선발전 1, 2가 징계 처리되었을 경우에 이득을 보는 집단이 누구일까? 근데 이게 정말 이득을 봤을 때 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후에 조금 더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교장이랑 차수열의 뜻대로 교내 선발전 순위가 바뀌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출위반이 또 주식 투자반에 잠입 성공을 해가지고 또 털죠. 네. 너무 잘해. 남의 책상 털고 남의 집 털고 그런 거 너무 잘해. 네. 그래가지고 털었는데 여러 단서를 보았을 때 황민아가 총무였어요 최근에. 네. 총무였는데 지금 제명이 되었어요. 네. 개표가 있거든요. 뭐 총무 누구 있는데 황민아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거야. 막 사진에서 얼굴이 지워져 있고. 아마 공금 횡령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명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안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매출위반이 또 털러간 데가 황민아의 자습실. 네. 책상. 자물쇠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풀었는지 여러분들 방송을 한번 보시고 사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황민아의 소지품을 발견을 해요. 주식 네. 투자 일지. 뭐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주투반에 들었을 때 미술반은 아쉽지만 우리 집 사정상 미대 진학은 어려울 것 같아서 주투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미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정이 안 따라준다. 네. 작년 4월, 그러니까 1년 전 작년 4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쉽겠습니까? 돈을 버는 거지. 그쵸. 그래서 조금씩 계속 돈을 조금씩 계속 잃어요. 네. 그러다가 올해 7월에 와서는 주식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여요. 완전히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차피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건 글렀다고 생각하고 있음. 슬쩍 보니 주투반 애들은 주식 말고 다른 걸로 돈 버는 것 같음. 그리고 누구는 돈 쉽게 벌고 평타 시게 온다. 그러니까 또 주투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지품 중에 하나는 물품 교환증이 나왔어요. 이게 전당포 예성사. 네. 내가 얘기했잖아. 네. 존나 찝찝하다고. 그 예성사에서 돈을 빌린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네. 뭐 언제까지 돈을 찾으러 와라. 네. 뭐 얼마, 금액 뭐 2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또 걷다 빌린 거죠. 그래서 바로 예성사 쫓아갑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학교 앞에 전당포가 왜 있어요? 이상하죠. 애들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전당포는 보통 어딨지? 약간 금은방 있고 이런 데 있죠. 맡길 게 있어야지. 네. 그 사람들도 무슨 허덜실이 뭐 짜자리한 거 뭐 반지 쪼그레 받아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 사실은. 그래서 학교 앞에
무슨 전단포가 있을까? 그때 살짝 이상해진 거죠. 왜 그 전엔 이상하다고 못 느꼈지? 그러니까 예성사가 이상한 건 알았어. 근데 전단포가 이상한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찝찝한데? 어쨌든 제재가 이제 황미나인 척 물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약간 안면식 장애였던 거지. 그래서 저 미나인데요 이러면서 받으러 간 거예요. 황미나가 맡긴 물건은 그 마수리 목걸이. 네. 조금 독특하게 생긴 약간 시계 모양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마법진? 마법진 같이 생겨가지고 뭔가 버튼도 달려있는 것 같고 네. 목걸이도 진짜 그지같이 달려있고 뭔가 마법 같은 목걸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저 지난번에 리뷰할 때 그 교내에서 맞아요. 돈 안 샀거든요. 막 목걸이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목걸이인가 봐. 그니까. 그럼 그걸 황미나가 훔쳐가지고 얘가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니까 황미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돈 사고를 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찾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30만 원을 달래요 아저씨가. 얘네 돈이 어딨어. 맨날 매점 가가지고 돈 4만 원 남아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물건 찾으러 와가지고 돈 안 줬고 물건 어떻게 받아갑니까? 그래서 휴대폰 맡기고 가라 그래. 그래서 제자가 휴대폰 주기 직전에 도현이가 몽클레어 패딩을 벗어줍니다. 몽클레어가 훨씬 비싸요. 그쵸. 얼마라고요? 100만 원 넘던데요? 내가 물어봐서 서서한테 몽클레어 얼만데? 나도 100만 원 몰랐어. 검색해봤어. 넘어. 목걸이는 지금 30이고 네. 지금 도현이 몽클레어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심지어 협찬 샀고. 아저씨가 코디는 울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씩 웃더니 몽클레어? 이러니 받아가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휴대폰 뺏기지 않고 네. 자, 도현이가 덜덜 떠는 걸로 선택을 해서 네. 그렇게 됐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목걸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학교 뒤에 황미나 집이 바로 학교 뒤에 있더라고요. 황미나 집으로 찾아가요. 선생님이 황미나네 집에 가줄 사람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부탁으로 황미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미나는 역시 집에 없고 네. 이제 황미나 방을 이제 애들이 또 뒤지는데 황미나가 방에서 또 보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사고친 증거들이 계속 더 나오더라고요. 10월 9일에 공금 전액을 출금을 했어요. 횡령한 거죠. 86만 6천 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출석 요구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고? 이러면서 보니까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지마켓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러니까 사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이미 주식 투자는 근데 사실 7월경에 마음을 접었잖아. 근데 지금 돈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 좀 10월 뭐 11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얘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주식 투자 때문에 얘가 돈을 찾으러 다닌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뭔가 피를 뚝뚝 흘리게 되는 알바를 찾은 것도 있겠죠. 무슨 돈이 그렇게 급해서. 미나의 방에서 애들이 다 노트북을 찾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간이 커지는 게 노트북을 가져가자 그러는 거야. 이제 장부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미나 오빠가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미나 오빠한테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미나 오빠가 이제 예나 오빠랑 거푸집이더라고 그냥 얼굴이. 최성민이 아니라 황성민. 황성민 씨가 안에 계셨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장 받은 게 되게 많았어.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랑 화이트 해커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러니까 해킹 부분에 수상 경력이 있는 거예요. 책상에 뭔가 그 시계 태엽 같은 모양의 톱니바퀴 모양의 시계가 있는데 나는 이게 약간 목걸이랑 닮아 보이더라고. 맞아. 그래서 뭐지? 일단은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저장을 하고 네. 더더더더 갑자기 안경 끼고 더더더더더 하더니 미나의 노트북을 풀어줬어요. 네. 네, 미나의 노트북을 풀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나의 노트북 보니까 딱 어플이 하나가 딱 깔려 있었어. 이제 문방구라는 어플이에요. 네. 두둥 등장. 이제 실마리가 여기부터 시작이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속이 그냥 빵 뚫려. 문방구라는 어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니까 그것만 떼려고 있겠죠. 문방구는 알고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메타버스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송화요거를 그대로 따와서 이걸 디자인이라 하나요? 그쵸. 디자인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록실, 교장실, 2학년 일반 똑같아. 너무 잘 해놨다. 메타버스 안에. 근데 문방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 있는 공지 상황으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많아. 뭐가 뭐 상담실 오픈 공지, 뭐 체육관 오픈 공지, 뭐 대충 보잖아? 그럼 송아 요거 그냥 학교 홈페이지 같아요. 맞아. 게시글 중에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양궁부 교내 선발전 예측 게임 공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똑같이 돼 있다 그랬잖아. 네. 체육관을 부랴부랴 가봤어. 그랬더니 4회차 양궁 교내 선발전 승부 예측 총 배팅 뭐 일시 100, 1000만, 10만, 78만 뭐 껌.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 하나를 더 보면 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죠. 얘네들은 지금 어플로 캐시를 충전해서 승부 예측 게임에 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양궁이랑 저게 붙어있는 건 좀 소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지? 그니까. 지금 누가 이겼냐? 홍하이에 베팅한 애들이 이겼어요. 예. 되게 홍하이가 하위권이었잖아요. 예. 하위권인 홍하이가 지금 징계 때문에 1등을 하게 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배팅률을 보면 노지담이랑 연승이한테 거의 80%가 몰렸어요. 근데 지금 홍하이를 지금 배팅한 사람은 1%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팅액을 지금 1%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 학교 선생님들도 이 승부 조작이라든지 문방구에 연루가 돼 있다면 아까 징계처리위원회에서 교장이랑 차수열이 셋 다 처벌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가 바뀌었죠. 뭔가 이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들 연관이 돼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이 1%를 먹으려고. 이 배팅액이 지금 말하자면 1건이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팅이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7천만 원. 네. 이 게임에 이 학생들이 7천만 원을 베팅했다는 거야. 그 말이 뭐야? 전교생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네. 뭐 선생님들도 넣었겠죠, 아무래도? 내 생각도 그래요. 그죠. 차수열 같은 이 끈앞풀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관리자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내가 홍하이한테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황 승부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네. 이제 상담실로 가봤는데 문방구 내 상담실에서 이제 꾹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꾸기기는 구찌 사랑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나 신청자는? 지금 신청할 수 있다. 내일 5시부터 9시까지. 구찌 사랑이 들어와 있는 시간에 신청 가능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꺼올 수 있고 1건에 100원인 거 알지? 한 500건? 500건이면 5만 원. 네. 처음에는 5만 원을 내가 빌렸어요. 황민아가 이 어플 안에서. 얼마까지 빌렸느냐? 300만 원까지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을 내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에요. 지금 300만 원까지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게 황민아가 전부일까? 아니요. 절대 아니죠. 네. 쩐주처럼 앉아가지고 매일 4시간씩 애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래서 사실 까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되게 평범해 보이는 황민아가 지금 여기서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탕진을 했는데 그리고도 탕진을 하고도 돈 더 빌릴 수 있냐 그랬거든. 지금 도대체 이 학교에 몇 명이나 여기서 돈을 꾸고 있을까? 그 아까 베팅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이 안에서 굴러다니는 돈이 얼마인가? 어쨌든 대출을 상환을 하려면 다시 캐시 충전을 해서 껌으로 갚아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돈을 어디서 봅니까? 빌리는 것만 가능하지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을 상대로 뭔가 그 알바라는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황민아가 알바를 하게 된 계기는 여기서 돈을 꿔서인 것 같고 그걸 메꾸려고 알바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실이 찝찝해가지고 매출입안이 실제 상담실에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해가지고 간 거죠. 근데 모든 요소가 똑같아. 칠판 위치 똑같아. 이 교탁 위치 똑같아. 근데 이제 화분 위치가 하나가 위치는 똑같은데 화분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치워볼까 열쇠가 있었어. 그 열쇠는 그 옆에 상담실 옆에 있는 캐비닛을 열 수 있는 열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들어가니까 비밀 공간 있어. 네? 여기서 끄는 거야? 사무실이 나오는 거예요. 문방구가 지금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글이 올라왔잖아요. 말 그대로 문방구의 관리자. 그 사람이 어떤 사무실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무실이 교내에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 거죠. 맞아. 그러면 이 학교 구조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이고 구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상담실을 꾸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무실에서 발견한 증거는 국지희의 다이어리라고 추정되는 다이어리였습니다. 우리가 구찌사랑 그래가지고 당연히 국지라고 생각했는데 목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니겠어요? 다이어리 속에 이제 어떤 게 적혀있냐면 선생님이랑 면담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면담이 뭐지? 이렇게 일단은 지나가 볼게요. 서류가 있어가지고 서류철을 뒤집어 봤는데 이게 대출 서류인 거예요. 채무자가 존나 많아요. 근데 그 말이 뭐야? 채무자가 존나 많은데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300만 원 이상 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돈을 더 큰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민아 자료가 있는지 봤는데 황민아가 거기서 600만 원을 더 빌린 거야. 600만 원을. 이게 뭔가 그 선생님이랑 면담이 약간 채무자들이랑 면담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이어리 속 선생님이 문방구 속의 관계자라면 뭔가 진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랑 면담이라고 써놨을 것 같진 않고 뭔가 학교에 출입하는 어른 중에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구조를 알 수도 있을 만한 관리자. 난 종대 오빠밖에 없다 생각해. 네. 19살짜리들이 다 세팅했을 리는 정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종대 오빠가 이 관리자, 즉 선생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아니, 난 처음부터 종대가 너무 찝찝했거든.
초반에 이제 국지랑 머리 잡고 윤세미가 얘가 싸웠잖아. 네네네. 그러고 이제 윤세미의 창체를 보니까 코딩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방구를 같이 얘가 만들었거나 아니 가능하진 않겠지만 뭐 근데 천재는 다 원래 학창시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치. 만들었거나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공범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다이어리 속에 권한 설정 체크 꾸기 기능에 대한 권한 분리 그러니까 그게 윤세미랑 분리되고자 하는 것 아닌가? 뭐 역할이 커져서 아니면 베팅 금액이 커져서 이제 관리자가 얘 꾸기사랑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록실이 이제 새롭게 오픈되잖아요. 기록실에서 또 다른 어떤 꾸기 기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거긴 윤세미가 간다든지 그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채영증 말고도 컴퓨터 안에 자료가 있는데 폴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 빌린 애들의 약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약점을 다 잡아가지고 돈을 절대로 못 띵가먹을 수 없게 네. 그런 약점을 잡고 좀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스토킹한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랑 면담 말고 적혀있는 게 뭐냐 19시 황미나 알바 그 양궁 테러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 오후 2시에 특별조치 실행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양궁부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특별조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승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7시 이후 황미나 알바 이게 이제 그때 귀신이한테 홀려가지고 저주 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황미나 발견 시간이랑도 비슷하고 반드시 뭔가 얘네들이랑 연관이 있다. 양궁도 그렇고 황미나 알바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수상한 정황들을 이만큼 정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4화 마지막에 무슨 과학실에서 피가 흘러내리잖아. 상담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천장에서 피가 새어 내려오는 건데 그 위층이 과학실이었죠. 그래서 이 수상한 알바가 과학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화에 스쳐 지나가는데 암실 인서트가 두 개 보여졌거든요. 굳이 창문만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그 암실에 뭐가 있다. 확실히. 그 이후에 이제 수상한 점들만 우리가 나열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교장 선생님의 젊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젊음과 관련된 인서트들이 우리 눈엔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젊음 하면 뭡니까? 젊음하면 영생이죠. 영생, 불로장생, 네. 십장생! 네. 십장생이 뭡니까? 아, 소나무, 바위, 그리고 이제 뭐 사슴, 거북이 예. 등등등등. 그러니까 십장생, 10가지의 장수하는 그렇죠. 생물들. 네. 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단 소나무, 여기 송화 요거. 그리고 댓글에서 봤는데 송화가루가 안티에이징에 좋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성사 갔을 때 거북이 모양의 어떤 금붙이가 있었고 그리고 황미나 책상 꼭 가운데에 뭐 무슨 페이퍼 아트 같은 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슴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예성사 안에 커다란 금고에 엠블럼이 독수리. 갑자기 뭔 독수리냐? 독수리를 검색을 해봤죠. 영원 불멸의 삶을 의미한다. 젊음, 영생과 관련된 인서트가 계속 전반에 깔려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교장 선생님의 젊음과 그리고 우리 그 기본권 선생님 그 약 먹는 루틴 있잖아요. 근데 그 소화제 루틴이라고 하잖아. 근데 무슨 소화제를 밥 먹기 전에 먹어? 그니까. 난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칼로리 커팅제도 아니고 몰라. 찝찝해요. 황미나가 계속 꽃을 그리잖아요. 걔가 맨날 막 구겨서 버리는 그 꽃이랑 자습실 책상에서 나온 페이퍼 아트나 같은 꽃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송화고등학교에 교화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수선화 같아요. 네. 수선화를 쳐봤죠. 우리도 의미에 집착하니까. 고대 의학 자료에 따르면 수선화는 진통 효과가 있어서 약초처럼 쓰인다. 그니까 진통 효과. 마약이죠. 마약의 어원인 게 진짜 소름이었음. 신기해. 황미나에서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인가 이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젊음에 집착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왕자로 보이는 그림 부엉이. 부엉이는 또 의미가 검색을 해보니까 밤을 지키는 수호신이래요. 밤에 진행되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연관 한번 지어봤고 수선화가 또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예성사에서도 해바라기가 막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뭐 금전을 부르니까 그냥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얘가 알바 중에 목격한 것들을 다 그린 것 같거든요. 뭔가 아니면 힌트를 주는 거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종대 오빠인데요. 난 종대 오빠가 존나 의심스럽거든. 기본권 선생님이랑 그 수다 떨 때 그때 시간이 이미 선생님들이 야근 중이었으니까 그 약을 먹은 거 봤을 때 그때 이미 7시 이후였단 말이야. 그 다이어리를 봤을 때 그때
그때 종대 오빠가 학교에 남아있었단 말이지, 행정실에. 근데 내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을 내가 쳐봤어, 인터넷에. 근데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사회복무요원이 남아서 야근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왜 남아있음? 그리고 꾸기사랑이 5시부터 4시간 동안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치. 5, 6, 7, 8. 8, 한 8시, 9시까지. 그래서 얘가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그거 알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매출 확인하는 거. 매출을 확인하고 퇴근하려고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학교에 출입하는 유일한 외부인입니다. 문방구의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닉네임이 선생님인 게 너무 수상쩍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아닐까. 유일하게 교내에서 선생님이 아닌 종대가 관리인일 가능성. 그 다음에 문방구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문방구에 처음 들어가면 입 닫고 빵 먹어라는 닉네임이 행정실 앞에 서 있거든요. 맞아. 근데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게시판 앞에 그냥 NPC처럼 서 있어. 근데 난 그게 종대 오빠 같아. 또 황미나의 서랍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 송화 블루밍 캠프. 학교 게시판에 가득 붙어 있잖아요. 그 송화 블루밍 캠프의 정체가 뭘까? 젊음을 꽃피우는 걸까? 다이어리 속에 이제 알바생 찾기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 알바생이 뭐 황미나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순도 조작을 하게 된 탁사라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알바생 찾기라는 키워드를 미뤄봤을 때 이 블루밍 캠프에서 어떤 종류의 알바생을 찾으려고 하나? 근데 알바생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필요해진 거죠.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5화의 예고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인서트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종대 자리 같거든요. 행정실 그 턱 위에 네. 종대가 지금 자리를 비웠어요. 네. 근데 그날은 문방구의 새로운 공간 기록실이 업데이트되는 날이죠. 그냥 자리를 비워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기록실 오픈하는 날에 딱 맞춰 자리를 비웠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지금 과학실에 막 사람들이 애들이 막 싫어 이러면서 거리잖아요. 그래서 암실 안에 들어갈 것 같아. 암실에서 알바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황미나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추반 이 멤버들이 이제 소나무 숲에서 뭔가를 찾는 듯이 삽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뭐 목걸이일 수도 있고 문방구 장보일 수도 있고 뭐 황미나일 수도 있고 뭐 알바에 사용된 뭐 물품일 수도 있고 목걸이가 또 아까 성민이 미나 오빠 방에서 비슷한 이 뭔가 시계 같은 게 발견이 됐잖아요. 네네. 성민이도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 네. 상 받고 그랬잖아요. 예. 얘도 충분히 문방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문방구 시스템을 얘가 만들고 그거를 뭐 윤세미나 국지 같은 애들이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면은 관리자가 송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완전히 외부인이지만 황민아라는 동생이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정보를 얻을 만한 구석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 집안은 형제가 한 명은 돈을 잃고 한 명은 돈을 벌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너무 장비가 좋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학생들 스포츠도 막 문제라면서요. 네. 이런 어떤 시의적인 문제도 이렇게 우리 여추반은 가져가면서 네. 정말 문제입니다. 저 큰일이에요, 저거. 하나씩 다 지금 엎어가고 있어. 지금 지다미의 노담, 아, 그쵸. 담타 사건. 네. 이 알바가 마약이랑도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즘에 또 청소년 마약 심각하죠. 존나 심각하잖아요. 네. 이거 펜타닐 패치. 네.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약을 테스트 중인 게 아닌가? 네. 그게 지금 2%를 먹으면 성적이 향상돼요. 근데 3% 섭취하면 창란을 일으켜요. 정신착란. 이상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모자랐던 거죠. 아무래도 지금 사실 더 많은 테스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블루밍 캠프로 20명을 추리는 거 아니냐. 아, 저 모르겠다. 그냥 5편 봐야 할 것 같아.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거든요. 나 이거 토토 보고 존나 놀랬어. 이게 또 그냥 이 제작진들이 그냥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청소년들이 문제로 대두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말 하면서 갈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를 주선해주고 얘가 주투반이잖아요, 황민아가. 주식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주식해서 돈을 벌어서 굿즈를 사나?
저는 약간 토토 냄새가 나요. 예, 요즘 고등학생들이 불법 토토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막 금품 갈취해가지고 토토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교내 선발전 그래프랑 닮아 보이는 거야. 맞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도어락의 파란 라인이 홍하이의 그래프랑 약간 닮아 있고 빨간 라인이 탁사라의 그래프랑 닮아 보이거든요. 주트반과 얌궁반 지금도 우리가 그 사이를 좀 의심하고 있잖아요. 약간 찝찝하다. 1학 쿠키 마지막에 근데 그 캠코더 밑에 서류 가방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자료 보니까 서류 더미랑 목걸이랑 같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 3학 쿠키 영상에서 윤세미가 가방 안을 촬영하는데 그 서류 가방이 또 깔려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4화에서도 예성사 안에서 뭔가 서류 가방을 똑같은 서류 가방을 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 서류 가방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채무자 자료를 모은 것처럼 뭔가 그 알바에 관련된 알바 자료가 같거든요. 뭔지 모르겠네. 이 알바랑 확실히 문방구랑 관련이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종합했을 때 채무자 자료는 윤세미가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랑 임세미는 일단 공범 같은데 예성사까지도 공범일 거냐 이것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